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의 최근 이슈를 발빠르게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통영시가 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활발한 유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진흥원의 입지 조건은 무엇인지 통영의 필요 충분 조건을 짚어보며 앞으로 갖출 것들까지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영의 만지도 연대도의 섬회생과 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섬회생 전문가지요. 오용환 대표 나오셨고요. 통영시의회 이승민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통영시가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섬진흥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인가요? 네, 우리나라 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인데요. 한국섬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섬발전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행안부가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섬 고유의 특성을 개발 지원하고 연구 진흥 보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할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출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통영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섬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섬 개발에 필요한 기본 조사 연구 수행과 사업 위탁, 관리, 컨설팅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출범을 연내하겠다고 밝히면서 네. 진행에 속도가 붙었어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12월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지금은 섬발전 촉진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섬에 대한 그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늘 6월에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준비기획단을 1월 4일 날 발족을 하였고 2월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기관 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섬진흥원을 여러 지자체가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오 대표께서 보시기에 섬진흥원이 생기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 그 전라남도 목포시와 신안군, 인천 광역시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종시까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만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0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부가가치가 274억 원,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가 27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과 정책 발굴, 그다음에 용역 추진 등의 진흥원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현재 통영시와 시의회 또 정동영 경남도 의원까지 힘쓰는 모습이에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통영시 의회는 지난 1월 29일 한국섬진흥원과 국립섬박물관 통영 설립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같은 날 또 경남도 섬각국이 보좌관인 한국섬진흥원의 통영 유치와 관련해서 경남도지사께 건의 보고하였고 2월 초경에 해안부 장관과 면담해서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한국섬진흥원이 통영에 꼭 입지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행정안전부에 표명을 하였고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에 제한된 설립 후보지 평가 기준에 맞게 대응하고 또 경남도와 연계해서 유치 대표팀을 구성하고 대응함과 동시에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경남에 또한 또 한국섬진흥원과 국립섬박물관 설립 유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월 16일 통영시장님과도 논의를 하였고 유치 홍보를 위한 움직임을 다각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 섬이 많기 때문에 진흥원이 들어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경남도에서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보였던 게요. 작년 5월에 그 섬각국이 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전국 최초였고 타 지자체보다 섬 발전과 개발에는 뭐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고
보는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나 노력들이 그 국립섬진흥원을 유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우선 하고요. 또 경남도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다도해인 우리 통영에 많은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을 총괄하고 또 조성을 해서 신화를 일으켰던 윤미숙 섬보좌관을 임용하면서 섬진흥원과 섬박물관 통영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07년부터 우리 통영은 섬과 섬 주민의 그 더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섬 개발의 시발점인 연대도 에코 아일랜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지난 2월 15일에는 우리 시 두미도와 관련해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와 함께 통영 섬과 섬 주민에 관한 관심과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미숙 섬보좌관과는 또 지난번에 이슈토크에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얼마나 경남에서 섬 관광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섬진흥원이 통영에 유치가 된다면 경남도 섬보좌관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통영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섬진흥원이 우리 경남 통영에 오게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3,400여 개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섬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견인하는 중심적인 현장이 통영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 또 경남 통영시의 섬과 해양에 대한 가치 안목과 대응 수준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과 해양을 주제로 하는 각종 워크숍, 그다음에 국제 세미나 등이 수시로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경남도와 우리 시에 선한 영향력이 또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 우리 시가 한국섬진흥원이 무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제안을 계속해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진흥원이 국립입니다. 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영이나 경남도에서 따로 관리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거든요. 통영시에서 관련과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변화해서 조금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의원께서는 그 섬진흥원 설립 그리고 통영 유치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를 또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통영시의 방향성도 그럼 이 의원 의견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야를 떠나서 다 한마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먼저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통영시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차원에서 섬 주민들의 그 정주 여건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5분 자유 발의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해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의안에서도 언급했듯이 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섬진흥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섬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여 보존 전시토록 하는 국립섬박물관도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통영에 반드시 설립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섬정책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현재 통영시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위한 개선과 관련된 조례들을 상위법인 섬발전 촉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 관광으로는 그동안 통영시가 참 멋진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고요. 그 오 대표께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모셨습니다. 통영 만지도 연대도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섬 홍보 관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섬진흥원이 통영으로 온다면 통영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세요? 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할 만큼 570여 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 약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또 어업의 발상지이면서 일제강점기 때 어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사량도나 욕지도 같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섬들도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행이 입지한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섬 개발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연대도 에코 아일랜드와
만지도와 같은 섬관광 성공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통영에 섬진흥원이 유치된다면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 섬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 보존하고 전시하면서 가치를 높인다면 통영뿐만 아니고 거제를 포함한 경남의 모든 섬들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네, 오 대표께서 섬 홍보할 때도 훨씬 더 힘을 얻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럼 일단 통영이 섬진흥원의 최적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우리 통영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은 근대업의 발상지이자 업 전진 기지였던 욕지들을 포함해서 사랑도, 한산도, 매물도 등의 관광섬이 있는 곳이고 지속 가능한 섬 개발의 시발점인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등 섬 그린 뉴딜 정책의 출발지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섬의 역사성이나 경제 연계성, 섬의 크기와 수, 유형별로 섬의 조사 연구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적지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섬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선도 연구를 목표로 하는 국립한국섬진흥원의 취지와 아주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설립과 관련한 홍보에 있어서도 한려수대의 심장인 우리 통영시에서 제2의 섬의 날을 비롯해서 국가기념 행사죠. 그리고 한산대첩 축제, 또 2022년 개최될 통영국제 트리안날레, 통영국제음악제 등과 연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위치에 관해서도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입지인 미륵도를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내에 유휴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립기관인 만큼 교통에 있어서 편의성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족된다고 보세요? 네, 통영 대전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연계돼서 접근성과 정조화 환경은 매우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행안부가 분류하고 있는 유형별 섬들이 두루 분포하고 있어서 한국섬진흥원 설립 취지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그 전남 지역에도 해양 관련 기관들이 몰려 있다 보니 전남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방 도시와 세종시의 섬진흥원 건립의 그 장단점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개 공모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경쟁 구도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통영시가 섬의 세력이나 지리적으로도 예나 지금이나 동서남해의 중간에 위치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인천광역시의 국립해양박물관 등 국가 주요 중요 기관이 모두 전남과 서해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섬진흥원이 자리할 최적지는 대한민국의 섬의 중심부인 통영이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에 있어서 요즘 정부가 참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섬진흥원이 오면요, 관련 인력들도 역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영시가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교통 접근 면에 있어서도 통영 대전간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있고요. 향후 남북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가 되면 수도권과의 그 교통 환경은 아주 원활하고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폐저선소에 유의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면 연구원이 정주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또 빼어나게 아름다운 통영에서의 생활은 머물러서 살고 싶을 만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보아도 국립섬 한국진흥원은 통영에 마땅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 발전의 종합 청사진이 될 기관은 보다 적합한 장소에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꼭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통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들 마련에 지금 적극적으로 또 힘쓰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섬 관광이 예전처럼 꼭 개발만은 능산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만 최대한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섬을 가꾸는 게 요즘 추세기도 한데 네. 섬진흥원의 앞으로 역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라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섬은 가고 싶은 섬 만들기에 방점을 두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섬 만들기에는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국섬진흥원이 통영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고요. 섬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최대한 찾아내서 보존과 활용을 극대화시킨다면 지속 발전 가능하고 살고 싶은 섬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가 막판에 좌절되면서 거제 시민들은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웃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통영시만큼은 섬진흥원 유치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준비 계획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영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통영 시민 13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대정부 건의를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와 함께 정치권,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립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제에 말씀드렸듯이 한 아세안 국가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영과도 가깝기 때문에 네네. 통영의 섬진흥원 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뭔가 관광벨트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요. 네. 이런 점이 섬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아세아 국가정원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제는 아마도 이게 섬진흥원과 같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집니다. 통영, 고성, 거제가 한 지역권 안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 보고요. 우리 통영도 거제와 함께 또 가까운 또 고성과 함께 여러 관광 자원이나 뭐 섬과 관련된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한다면 경남 안에서 통영, 고성, 거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섬진흥원 유치하는 데 많은 힘이 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오 대표께서도 섬진흥원 통영 유치 위해서 준비한 말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해주시죠. 우리 통영 유치가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통영 시민과 경남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국섬진흥원이 통영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같이 한번 염원을 담아서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용환 섬회생 전문가 이승민 통영시의원과 함께 국립섬진흥원 출범에 있어 통영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섬은 교통과 의료 복지에서 사각지대라는 특수성을 지녀왔습니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했던 그동안의 개선 방안들이 국립섬진흥원 출범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통영의 유치가 되길 진심으로 염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된 자여 세상을 다 가져라. 준비요? 세상에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니까요. 그 준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준비를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거예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준비가 덜 된 분들 주목!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만 있으면 든든하겠죠?
LG 헬로비전.